안녕하세요, 김용철입니다. 오늘 강의는 스피커의 스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우리가 스피커의 카탈로그라든지 브로셔를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스펙 부분이 있어요. 근데 그 부분을 보다 보면은 너무 깨알같이 써 있는 그 내용을 보고 또 수치로 되어 있는 거, 또 용어로 되어 있는 거, 그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간과할 때가 좀 많아요.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. 가장 중요한 스피커를 고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스펙 부분을 꼼꼼히 봐야 되거든요, 하나하나. 근데 그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는지,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스펙에 대해서 5가지 정도, 스피커의 5가지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. 5가지 뭐가 있을까요? 첫 번째, frequency response가 있어요. 한국말로 얘기하면 주파수 응답이에요.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파워 핸들링. 그러니까 이 스피커가 구동할 수 있는 파워가 얼만큼 되는지를 표시하는 그 항목이 있어요. 그걸 꼭 봐야 되고요. 세 번째가 sensitivity. 이게 뭐냐면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스피커에 1W라는 어떤 출력을 집어넣어 가지고 1m 앞에서 측정을 한 거예요. 그러면 그 소리의 세기가 얼만큼 될까라는 걸 미리 측정을 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스피커, 여러 개의 스피커를 구분하는데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항목이에요. 꼭 봐야 되는 항목이고요. 네 번째가 임피던스. 직류 성문으로 봤을 때는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교루 신호로 봤을 때는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해요. 저항 성분하고 같은 건데 조금 좀 차이가 좀 나요. 그런 관점에서 또 설명을 할 거고요. 5번째가 directional characteristic, 어떤 지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. 그것도 아주 중요해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스페시피케이션이에요. 스피커의 스페시피케이션 EAW 모델이고요. 요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너무 많잖아요. 항목들이 깨알같이 써 있고요.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? 요 부분을 봐야 돼요. 요 부분에서 아까 전에 제가 5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. 한번 보실까요? 제일 먼저가 뭘까요? frequency response가 있고요. 그 다음에 sensitivity가 여기 있고요. 여기 보시면 1W per 1m라고 되어 있죠. 제가 아까 설명했던 그 부분이에요.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임피던스, 네 번째가 파워 핸들링, 5번째가 nominal coverage angle이라고 했는데,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지향성, directional characteristic,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. 표현의 방법은 다양해요. 근데 그 뜻을 좀 알고 계시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가 JBL사의 어떤 스피커고요. 여기서 보시면, 여기도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마찬가지예요. frequency response가 있고요, sensitivity가 있고요, 그 다음에 이제 파워가 있고요, nominal distortion이라고 있는데, 이것도 마찬가지 directional characteristic가 똑같은 뜻이에요.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. 어떤 지향성, 스피커의 지향성, 이걸 표시하는 겁니다. 자, 첫 번째, frequency response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. 주파수 응답이라는 뜻이에요. 그것을 얘기하기 이전에 주파수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. 주파수, 많은 사람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. 네,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.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영역이, 그러니까 주파수는 이 고음이다, 저음이다 라는 걸 표시하는 어떤 그 수치죠, 단위고,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가청 주파수라고 해요. 가청 주파수.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의미하는 거죠. 그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20Hz. 가장 낮은 음을 20Hz고요. 가장 높은 음을 20kHz예요. 요 범위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범위예요. 근데 사람마다 다 틀려요. 어떤 사람은 30Hz까지 들을 수 있고요. 어떤 사람은 19kHz까지 들을 수가 있어요.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들을 수 있는, 그러니까 가청할 수 있는 주파수 범위가 좁아져요. 저 같은 경우에는
한 50Hz 정도까지는 듣지 않을까? 낮은 그리고 고음 영역 같은 경우는 한 16에서 16kHz 정도까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,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주파수 범위가 이렇게 좁아져요. 젊으면 젊을수록 넓을 거야.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조금 잘 나가는 오퍼레이터들이 귀가 좋아야 되는데, 그래서 귀 훈련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. 근데 이제 많은 이제 친구들이 이제 이어폰을 꽂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귀가 망가지거든요. 근데 이제 음향적인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들이라면 귀를 많이 보호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좋은 음악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. 귀에 대한 훈련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. 자, 딴 얘기고요. 자, 먼저 프리퀀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. 프리퀀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음과 저음을 표시하는 어떤 단위라고 얘기를 했어요. 보통 우리가 소리라는 단위를 표시를 뭐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사인 웨이브로 인식을 해요. 사인 웨이브. 이 사인 웨이브가 1초 동안 몇 개 있냐에 따라서 그 주파수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자면 1초 동안 한 번의 사인 웨이브가 그려졌다 그러고 하면 그건 1Hz예요. 두 개의 사인 웨이브가 있다 그러면 2Hz고, 이런 식으로 10개가 있으면 10Hz고. 한번 볼까요?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제일 먼저 제일 위에 있는 이 부분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잖아요. 이거는 로어 프리퀀시에 대한 표시인데 이건 4Hz예요. 1초 동안 있었다고 하면. 두 번째 거는 한 뭐 몇 개,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네요. 그럼 몇 Hz? 6Hz예요. 밑에가 10개가 있다고 하면 10Hz가 될 거고요.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고음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. 이게 주파수예요. 자, 첫 번째 가청 주파수에서 얘기했어요. 주파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. 오늘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